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통합사회입니다.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대 구분과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영상 아래 보면 블로그 주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PDF 파일 다운받고 그 다음 무조건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름 칸에 이름을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하루 한 장 씁니다. 자, 설마 자기 이름을 하루 한 장이라고 쓴 사람은 없겠지요? 자기 이름 써야 됩니다. 몇 월 며칠 쭉 적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류의 출현과 진화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본격적인 우리 세계사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하면 또 할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쓰고 갑시다. 첫 번째 칸에 뭐라고 쓰냐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라고 쓰고, 자, 여기 이렇게 아파렌시스 라고 하나 더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 적혀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까지 적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 3, 4, 5번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는 호모라는 말이 붙습니다.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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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 이렇게 붙게 되는데, 자, 그러면 뒤에 같이 붙어 있는 말들을 같이 볼게요. 호모 하빌리스 쓰십시오. 호모 에렉투스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모 네안데르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가 언제전 좀 거의 한 30년 전입니다. 30년도 더 됐네. 자,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외우냐? 아이고, 앞길이 깜깜하다, 그죠? 자, 그러면 호모는 뭔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모. 자, 호모가 뭔가 보겠습니다. 호모는 라틴어 호모에서 유래했고 뜻은 인간, 휴먼이란 뜻을 가지죠.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런 종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해져 오지 않고 이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호모사피엔스 종이고,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가 지금 호모사피엔스 종입니다. 자, 그래서 현생 인류, 지금 사는 인류라고 해서 모든 현생 인류와 그 직계 조상을 포함하는 속을 호모라고 한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호모랑은 딱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조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하지만 호모는 아니다. 왜냐면 호모는 기준이 빡세. 어떤 기준이 있냐면 뇌가 더 커야 돼. 그 다음 고도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돼. 이런 간단한 도구 말고 고도화된 도구를 써야 돼. 그 다음 아까 전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전 무종했다, 그죠? 자, 그런데 완전한 직립보행을 해. 자, 그래서 호모의 기준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속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뭔가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막 복잡한데, 자,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시험 때 이런 것들 외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고양이는 전체 이 생물의 분류상으로 생물들이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집 고양이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계야. 크게 분류하고 그 다음 동물 중에서도 척삭동물문이고 포유강이고 식육목이고 고양이과고 고양이속이고 집고양이 종이야. 자, 그러면 사람은 동물계고 척삭동물문이고 포유강이다. 이까지는 고양이랑 똑같다. 그죠? 그런데 사람은 손도 잘 쓰고 뇌도 크기 때문에 영장목이고 그 밑에 사람과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고 사람과 밑에 호모속이 있는데 사람과 밑에는 호모속 말고 고릴라 속도 있고 침팬치 속도 있고 오랑우탄 속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호모속이랑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다르다 이 얘기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아니라 호모속 중에서 요 밑에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 호모 이름도 어렵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 요 호모 속 중에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호모 사피엔스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필기할 필요도 없고 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호모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호모랑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있다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 하빌리스가 손재주가 있는 이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 손재주가 있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손재주가 있다면 이런 간단한 도구 안 쓰겠네요. 자, 그래서 최초로 얘네들은 도구를 그냥 얻어 걸려서 쓰는 게 아니라 제작했다. 자, 여러분들 제작이란 단어에 이렇게 우리 형광펜 칠하고 갈게요. 이 최초의 도구를 제작했다. 자, 그 다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완전히 다르다. 왜냐면 얘네들은 두뇌의 용량이 크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약 250만 년 전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모 에렉투스에서 에렉투스는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똑바로 서다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는 이것을 직립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똑바로 서서 서 있다. 자, 그래서 직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딱 서가지고 그럼 손이 되게 자유로웠겠다. 그죠?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자, 돌을 탁 떼면 어떤 한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겠다. 그죠? 그걸 가지고 집단 사냥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 불을 쓰기도 했고 언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약 180만 년 전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안데르탈, 여기 네안데르 계곡이 독일의 계곡이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생 인류와 가장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랑 가장 유사한 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겠다. 그죠? 그래서 요 4번이랑 5번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랑 호모 사피엔스가 일정 기간 공존했다. 이런 글도 있지요. 자, 어쨌든 약 40만 년 전 쓰시고 자, 이 네안데르탈렌시스에서 기억할 것은 시신을
매장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저 숯불에 툭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고이고이 딱 이렇게 묻어주고 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사고 체계에 들어왔겠다. 그 다음 현생 인류가 뭔가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는 자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현재 인류와 같은 종이다. 그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도 현생 인류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게 되니까 요것도 형광펜으로 칠하고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호모 사피엔스는 1940년인가요?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런 동굴벽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시대 구분 한번 볼까요? 자, 인류는 이런 식으로 출현해서 점점 진화해 왔는데 시대 구분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거 역사라는 단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한자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여기다가 역사 시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역사 시대라는 건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사 시대라는 건 문자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죠? 글로 적어놨다라는 것인데 자, 아까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자기네들 뭐 있었던 일을 글로 적었을까요? 호모 하빌리스가 그럴 수 있었을까?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다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먼저 선자를 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사시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요거 했던 거 영차시 종이를 한번 보자면 자 우리가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학습 목적 공부를 했고요. 세계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고대 문명에 대해서 할 건데 선사 문화가 이제 뭔지 알겠다. 그죠? 그래서 선사 문화라는 건 글자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사료들 중에서 자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물어봅니다. 역사의 재료를 사료라고 했는데 사료에는 뭐뭐뭐가 있었더라 라고 하면 물건인 유물과 그 다음 유적과 그리고 기록물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선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유물이 있을 수 있겠죠. 돌도끼 이런 것 뗀석기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그 다음 유적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뭐 고인돌 내지는 뭐 동굴벽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선사시대의 사료로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기록물이겠다. 그죠? 왜냐면 문자가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구석기 시대의 특성, 신석기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1단원 내용을 미리 보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대체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있고 이걸 선사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4대 문명과 고대 문명입니다. 이 고대 문명은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제국 있는 요 밑에 부분은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땅을 정복하는 제국들이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가 이게 도구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자, 옆에 여기는 구석기 그대로 쓰고, 여기는 신석기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배울 요 부분, 요쪽 부분은 대체로 청동기겠다, 그죠? 여기 4대 문명들, 그 다음 여기 제국을 형성하는 요 시기에는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큰 틀로 구분하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1단원 내용을 미리 보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여기는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묶어서 선사시대라고 쓰고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이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4대 문명뿐만 아니라 여기 말고도 작은 문명들, 페니키아, 헤브라이, 뭐 다른 자잘한 문명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개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기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큰 강 주변에서 이제 이 문명들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하겠지만 요만큼만 조금만 외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 지도상에서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땅입니다. 쓰시고 그 다음 여기에 중요한 강이 2개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자, 이 비옥한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 이집트 문명은 지금 이집트 지역이고, 자, 여기는 나일강이다. 나일강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더스 문명은 인도, 그래서 인더스 강 이렇게 적겠습니다. 황하 문명은 중국이고요. 황하강, 하가 강하자이기 때문에 황하까지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밑에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는 저기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건 다음에 본문할 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철기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1단원에서 이 부분 할 때 아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왜냐면 제국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이 땅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 땅으로 바뀌고 또 이 땅으로 바뀌고 해서 하나의 지역에서 자꾸만 뭐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찬찬히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은 위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중에 여기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동아시아 춘추 전국시대 진한 이거는 황하 문명 지역이겠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심. 자,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조금 뭉쳐서 연결지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그죠? 자, 어려운데 제국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국이 뭐지? 자, 제국의 의미만 한번 필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다가 이렇게 참고 표시하고 제국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제국은 뭔가 했을 때 제국은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어떤 나라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민족과 그 다음 엄청나게 다양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 그런 형태를 우리는 제국이다, 제국이 형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되려면, 강력한 중앙정부가 되려면 이 시기에 엄청나게 무기가 발달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군대가 발달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찬찬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쳐도 되겠다, 그죠?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랑 호모들은 다른 속이다, 다르다. 그 다음 이 호모들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분을, 이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고,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공부하는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특성과 청동기 시대는 주로 4대 문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철기 시대가 되면 이 철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거 하나 적고 갈게요. 무기 발달 이렇게 쓸게요. 자, 철기 시대가 들어가고 무기가, 이 철기를 다루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강력한 그런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뭘 형성하였다? 맞추세요. 맞춰보세요. 뭘 만들어갔다? 제국.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